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2일이고요. 이호석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뉴스를 좀 볼게요. 시장 동향 분석 이런 내용들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제 다우는 2.1%, 나스닥은 2.5%, 그리고 S&P는 2.5% 상승했습니다. 오랜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 그림 보니까 반갑네요. 이런 그림 좀 자주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도 4.3%, 구글 4%,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는 10%나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이게 메타만 좀 빨간색이 나왔네요. 그래서 어제 돌아다니는 짤은 이런 그림입니다. 우와 오른다 좋다 막 이런 그림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느낌, 조롱을 하는 듯한 모습의 그런 그림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그림, 이런 게 좀 이거 봐봐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런 조롱이 따른다. 그러니까 너무 이 조롱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뭐 그럴 수 있다. 그만큼 많이 빠지지 않았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 와중에 신저가를 기록한 메타입니다. 메타의 주가는 실적 발표한 이후로 이렇게 급락하고 뭐 이렇다 할 반등 없이 빠지다가 어제도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이유를 보니까 미국 법무부에서 페이스북한테 주택 광고를 성별 혹은 진종 등을 차별적으로 광고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작년에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금을 냈다 뭐 이런 소식인데요. 사실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주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타깝지만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하다가 급반등하는 과정에서도 주가가 빠졌다는 거는 물론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가진 주식 중에서도 이런 주식이 있다면 좀 다시 한번 냉정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는 에너지 섹터고요. 이 와중에 사실 이제 주가가 어제 많이 오른 걸 보면서 그러면 에너지는 빠지고 뭐 기술주는 올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에너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최근 일주일 동안에 에너지가 또 많이 빠졌기 때문이기도 해서 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7.1불 711 세븐일레븐인가요? 세븐일레븐인가요? 요게 이제 실제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부 지역에서는 유가가 7.1불까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미국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돼서 정유와 관련된 기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단은 중국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리파이너리, 이게 지금 이제 정유사들이거든요. 정유사들이 쉬고 있다. 이거 지금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는데도 왜 쉬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의 정유사들이 지금 가동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그러면은 중국에서 정유 설비 가동하면은 기름값 안정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유사들이 가져다 쓰는 기름값이 걱정인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가동률을 올리면 오히려 기름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리고 이제 또 중국 정유사의 생산물의 대부분이 중국 내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이게 뭐 밖으로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출량을 지금 정부에서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사실 이런 내용들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중국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림에 보면은 해외 쪽으로 지금 수출되는 물량이 드라마틱하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블로그에도 말씀드렸지만 납사 마진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납사를 가져다 쓰는 회사들한테는 수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된 적이 2008년 이후로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라고 생각해보면 납사를 가지고 정제 설비를 만드는 NCC 회사들이 전방 수요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가동률을 낮춰서 이런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완전히 또 다른 해석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어제 나온 뉴스 중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이 바이든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조금 봐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면제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여름 시즌 전에 유류세를 면제해가지고 미국의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거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된다고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거 가지고 유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유권자들한테 표를 받기 위해서만 이런 유류세 인하를 했을 때 유류세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기름 더 써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와튼 스쿨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류세 면제를 해주면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를 인하해가지고 유가가 하락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의미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독일에서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야, 이게 이제 2030년까지 석탄 사용량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했던 독일이 어제는 석탄 사용을 다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낮춰야 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사실 좀 무색하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안타깝지만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는 했습니다만 솔직히 명분이 많이 떨어집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명분인 것 같아요. 명분이 없어요. 전쟁을 끝낸 명분도 없고 지금 사우디를 만날 명분도, 그리고 석탄 발전소를 하는 것도 명분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어떻게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집값 얘기를 좀 해보면 어제 미국에서 기존 주택 판매와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중위값, 그러니까 중간값이죠. 중간값이 40만 불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량이 4.4% 감소하면서 야, 이게 판매량 감소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집값이 쿨다운 되겠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중위 가격이 약 5억 2천만 원까지 올라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YOY 기준으로는 즉 작년 동기 대비로는 15%나 올라간 가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집값은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어제 이제 짤이 하나 돌았는데 이 그림이죠. 전 세계에서 내 집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누가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졸 평균이 3,300만 원인데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29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91년부터 지금까지 모아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 83년 동안 모아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일제 시대부터 모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모으면 165년이 걸려서 조선시대 철종부터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다. 이게 참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얘기인데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발표가 있는데요. 스트레스 테스트가 뭐냐면요. 심각한 경제 상황이라면 은행이 안전하냐,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냐를 체크를 했는데 어쨌든 경계가 이게 침체될 거라는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게 위기로 빠질 거냐라는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어떻게 나올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괜찮다라는 반응이에요. 이게 올라갈수록 괜찮다라는 얘기거든요. 괜찮은데 지금 이게 이번에 어떻게 결과로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배당은 안 주겠죠, 설마. 배당은 안 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기에 빠질 정도로, 금융위기에 빠질 정도는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제 글로벌 모니터에서 글로벌 마켓 토크쇼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오건영 부장님, 안금모 대표님, 그리고 이은택 팀장님과 그리고 김단태님께서 사회를 보시고 저도 이제 함께 했는데 어젯밤에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레리 서머스가 얘기했던 내용들 좀 무서운 얘기이긴 한데 좀 봅시다. 이거 워낙 좀 뭐 최근에 잘 맞춰가지고 좀 보면요.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5년간 5% 이상의 실업률이 네. 또는 2년간 7. 네. 아니면 1년간 10%. 네. 지금 실업률이 얼만데 지금 이게 아무튼 이 정도는 돼야 인플레이션 잡힐 거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수요가 파괴돼야 인플레이션 잡힐 거다. 인플레이션은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폴 볼커처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80%의 이코노미스트가 이미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리세션은 거의 확정이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냐 안 되느냐로 점점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어제 CNBC 결과에 따르면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 협회에서 서베이를 한 결과를 보면 80%가 너무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했고, 93%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너무 늦게 했다. 대신에 현재 물가는 정점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이런 조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래셋 장희성 지점장님, 그리고 이제 영국에 있는 정수구 특파원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실전 투자에 대한 진지하고 깊은 고민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이코노미스트, 서머스가 뭐라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실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화두인 인플레이션과 전쟁과 유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써보고,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가진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장희성 지점장이 얘기해 주셨던 거, 좋은 질문은 이런 거죠. 전쟁이 끝나면 주가가 올라요 빠져요 이게 아니고, 전쟁이 언제 끝나요 이게 아니고,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안전할까? 라는 질문이 중요한데요. 특히나 전쟁이 끝난다면 시장 내에서 스위칭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들 중에 성과가 좋았다면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쟁을 봐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말이죠. 그 외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말들이 많아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지금 철도 노동자 파업,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정수무 특파원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대규모 철도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한 80%의 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임금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들이 사실 1970년대보다 더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식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이 반등해서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좀 빨간불이 들어가고 오늘만큼은 웃을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